자, 요즘 우리나라가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세계적으로 많은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고, 우리나라는 특히 이제 남북이 분리가 된 이후로 지금 조용한 날이 없을 정도로 계속 그 흐름을 이어오고 있는데, 요 근래 들어서 많은 국민들이 깨어나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수도자의 한 사람으로 아주 기쁘게 생각을 하고 또 그분들께 깨어나는 데 있어 도움을 드리고자 오늘 이렇게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자, 지금 현 시국에 대한 좀 저의 견해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먼저 우리의 지금 현 시점에서의 문제점이 무엇이고 또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은가 하는 것을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으니까 조금 열린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볼 때의 그 문제점은 이 세 가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첫째가 지금 우리나라는 민주주의고 북한은 아시다시피 공산주의입니다. 민주주의가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 중에 이 북한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제가 요즘 보면서 저도 조금 좀 당황스럽다고나 할까요? 사회주의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민주주의에서 있으면서 민주주의에 모순된 점을 본 사람들은 민주주의보다 혹시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쪽이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사람의 취향인데 우리가 아무리 그 쌀밥이 좋다고 하더라도 또 쌀밥이 싫은 사람들은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또 공산주의 쪽에 있는 사람들도 또 그쪽에 있어 보니까 체제에 많은 허점을 발견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속에 또 민주주의를 선호할 수도 있고 자, 문제가 뭐냐 하면은 결국은 민주가 싫으면 공산이고 공산이 싫으면 민주가 됐을 때 대안책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대안책이 없다. 자, 두 번째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삼권 분립. 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입법, 행정, 사법이 있습니다. 자, 이것이 삼권 분립이 돼서 나라를 운영하면 좋다라는 것으로다가 이제 시작이 된 것 같은데, 이게 거의 한 2, 300년의 역사가 있습니다. 자, 지금에 왔을 때 우리나라의 삼권 분립이 과연 분리가 되어 있는 것인가? 제가 볼 때의 그 삼권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입법과 행정은 하나이고, 사법은 그나마 조금 이제 독립이 됐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입법하는 사람이 행정으로 왔다, 행정하는 사람이 입법으로 왔다, 왔다 갔다 해가지고 그 사람이 그것을 하게 되면은 같은 거 아닙니까? 말만 지금 입법하고 행정이지? 아니면은 좀 정확하게 나눈다면 행정 보는 사람은 행정만 보고 입법을 갈 수가 없고 또 입법 보는 사람은 또 입법만 하고 행정은 갈 수 없고 하여튼 이 입법과 행정의 구분이 명확하지가 않다라는 것이고 자, 또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이 삼권 분립이 왜 생겼습니까? 자, 우리가 오랜 역사가 있었죠. 처음에 재정일치 사회가 있었었고 그다음에 이제 왕이 나타나서 법, 행정, 사법을 혼자서 다 이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많은 모순을 느껴서 또 인구도 많아지게 되고 그 한계점을 느끼다 보니까 이제 이것이 점차적으로 헌법이라는 거 하는 이 법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운영을 하는 시스템으로다가 가서
점차적으로 변화 발전하는 것이 입법, 행정, 사법으로 다 나누는 것인데, 자, 지금 오랜 역사 속에서 그 시대, 그 상황, 그 다음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의식 수준에 맞추어서 정치 제도가 변화가 됐다는 겁니다. 자, 이 삼권이 거의 200년에서 지금 300년 정도 흐르면서 이제 민주화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졌는데, 자, 2, 300년 전 그 시대 때의 사람들의 의식 수준과 여러 가지 형태가 오늘날의 21세기를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대입을 했을 때 과연 맞을까요? 지금 왜 이렇게 나라가 삐걱거리고 전 세계가 지금 술렁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일단 전 세계는 제외를 하더라도 우리나라만 일단 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마치 자동차에서 타이어 한쪽이 펑크가 난 것 같이 이 기우뚱대면서 지금 계속 가고 있는데, 자, 이 상태로 21세기, 22세기, 23세기 계속 가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혹시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예전 사람들과 지금 사람들의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계속 가지고 간다라는 것은 너무너무 어리석은 생각이라고 듭니다. 자, 그래서 이 체계가 미래에는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자, 이것이 이제 두 번째입니다. 자, 세 번째가 어찌 보면 가장 메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사람입니다. 사람. 민주건 공산이건 이 삼권 분립이 되건 결국은 사람이 하는 것인데, 이제 어떤 사람이 이것을 운영하는가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자, 정치는 제가 생각할 때 오래된 영혼을 가진 사람들이 정치를 해야 됩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영혼도 젊은 영혼이 있고 오래된 영혼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영이 진화 발전을 하게 됩니다. 자, 제 말을 이해를 못 하시거나 인정을 안 하시는 분도 혹시 계실 수도 있습니다. 뭐 그런 점은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저 혼자만의 주장이 아니라 이것은 옛날서부터 높은 의식체를 가졌던 도인들이 다 같이 표현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수련을 하다 보면은 그것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됩니다. 사람은 이 윤회를 거쳐 가지고서 영적 진화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래된 영혼의 특징과 이 젊은 영혼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 이 먼저 젊은 영혼들을 보겠습니다. 젊은 영혼의 특징은 탄생된 지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이 세상의 물질적인 것이 굉장히 이렇게 표현하면 좀 쉬울까요? 어린아이가 많은 것을 보면서 아주 신기해하고 재밌어하고 막 즐기고 싶어하고 막 활동하고 싶어하고 모든 것이 다 새롭고 아주 좋은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물질적인 것을 탐해가지고서 뭔가를 내가 이렇게 소유하고 싶고 갖고 싶어하고 막 이러는 것이 아주 강합니다. 그걸 또 즐기고. 그런데 이제 오래된 영혼은 세상만사 경험을 다 해봤기 때문에 이 젊은 영혼에 비해서 크게 욕심이 없어요. 그래서 이분들의 기쁨과 즐거움은 뭐냐 하면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고 정신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주로 이제 종교인 쪽도 많고 대부분 수도를 해서
자기 자신의 내면의 세계로 들어가서 자기의 내면의 행복, 그것을 이제 진정한 행복으로 생각을 하면서 수도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러한 오래된 영혼들이 가지고 있는 그 아주 집약된 그런 지혜들이 있죠, 지혜들. 자, 이러한 지혜를 가지고 있는 오래된 영혼이 가장 즐거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물론 스스로가 그 내면의 세계에서 행복을 느끼는 것도 있지만, 남을 도와줬을 때 자신에게 오는 에너지가 어떤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알고 있다는 것은 그것이 곧 행복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영혼들은 물질적인 것을 탐하기보다도, 그리고 또 자기의 명예라든지 뭐 이런 것을 갖다가 막 높이기 위해서 이러는 것보다도, 왜냐? 다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냥 젊은 영혼들이 막 즐겁고 기뻐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과 같이 세상 경험 다 해봤기 때문에 그냥 태연하실 수가 있는, 한마디로 초월되어 있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러한 영혼들이 만약에 이러한 것을 그 입법, 행정, 사법이라는 것을 관할을 하고, 또 이러한 사람들이 민주주의를 운영하고 만약에 공산주의를 운영해 가지고 진정 세상 사람들을 이롭게 한다라고 한다면은, 이것은 100% 아마 성공, 우리가 말하는 다 잘 됐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사람에서 걸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람이 중요한데 지금 현재 지구의 변화가 어떤 양상으로 흐르고 있냐면은, 2013년도 이후부터 7년 주기로다가 변화가 있으면서 2020년도, 7년이니까 이제 요 다음 해가 이제 2020년이죠. 자, 2020년도 아실 것입니다. 팬데믹이 있었죠. 여러 가지 변화가 지금 쭉 오다가 지금 또 7년 주기가 되면서 그 다음이 뭡니까? 2027년도가 끝나게 되면서 이제 28년도부터 이제 또 시작이 됩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 제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렇게 산 모양으로다가 그려가지고 7년 주기로 그렇게 변화가 있게 되는데, 이게 이제 2020년도입니다. 여기가 피크에 해당하는 것이 2027입니다. 올해가 2026이죠. 죄송합니다. 자, 요 가장 피크에 해당하는 이 이후부터는 서서히 여러 가지가 변하게 되는데, 특히 다른 것보다 지구 자체에서 진동을 하면서 모든 것이 차원이 상승하는 쪽으로다가 흘러가게 됩니다. 이것은 우주 에너지 파장의 흐름이고, 이것은 꼭 저 혼자만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수련인들, 많은 영성인들이 하나같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주가 바뀌고 있고, 지구 에너지가 바뀌고 있고, 우주의 그 에너지를 통해 가지고서 지구가 차원이 상승하는 기류를 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어떤 식으로 사람들이 이제 변화가 있게 되냐면은, 하늘로부터 받는 에너지의 양이 굉장히 강하고 빛을 받게 돼서 그 빛이 사람 몸으로다가 들어가서 사람 몸의 심장 뒤쪽에 있는 누구나 가지고 있는 빛이 있습니다. 자, 그 빛과 연결이 돼서 그거에서 진동을 일으켜서 그 강력한 힘이 퍼져가지고 점차적으로 사람 몸에 있는 오라가 아주 강하게 지금 변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이 30년
그 이전보다 그 이후부터 사람들의 수명이 이상하다 할 정도로 길어진 것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다못해 우스갯말로 그 노인정 같은 데 가서 70대 정도가 노인정 가면은 동생이라 그래가지고서 일만 시킨다 그래가지고 안 간다고 할 정도로다가 수명이 지금 20, 30년 확 길어졌는데 그 이유를 몰라요. 뭐 약이 발달됐다 여러 가지가 말이 있습니다만 그것이 아니라 이 우주의 변화를 통해 가지고 하늘에서부터 받는 빛이 굉장히 강하다 보니까 우리 사람 안에 있는 빛과 연결이 돼서 이 진동을 통해 가지고서 사람이 굉장히 강한 에너지를 품게 되면서 그 에너지가 자꾸 이렇게 확산이 되고 밝아지게 됩니다. 자,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은 사람의 의식은 깨어나게 됩니다. 이제 의식이 깨어나면서 지혜가 열리게 되고 우주 자연 법칙을 내 몸에서 감지를 할 정도로 저절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잠재 능력이 서서히 자기도 모르게 뭔가 예지 능력이 생기게 되고 또 뭔가 정신적으로다가 몸을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 파장이 가는 것 같고 또 무슨 에너지를 또 받는 것 같고 이렇게 상당히 예전 사람들이 잘 못 느꼈던 것을 뭐 예전에는 이제 무당들이나 그런 것을 뭐 느꼈다라고 하지만 이제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새로운 에너지 아주 강력한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사람이 지금 깨어나고 있어요. 그 깨어나는 와중의 시기에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어렵다라고 하는 혼란스러운 것을 겪으면서 마치 엄마가 출산을 할 때 낳는 아기의 그 고통과 같은 그런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아이가 태어났을 적에는 이제 새로운 세상을 맞는 것이죠. 자, 우리가 지금 딱 그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 자체가 저절로 바뀌고 있어요. 자, 바뀌고 있는데 조금 이것을 오랫동안 수년을 통해 가지고서 바뀌어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 오래된 영혼들이 많아요. 자, 오래된 영혼들이 이분들을 잘 모셔와서 이 우리가 지금 부족하다고 할 수 있는 민주공산 그다음에 이 1번, 2번 이 자체가 사람의 힘과 지혜로 새롭게 탄생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혹시 이 동영상을 보시는 진정한 수도인들이 계시다면은 이제 세상에 나오셔 가지고 진정한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본인이 그동안 갈고 닦은 그러한 도력도 그 수행 그것의 힘으로 세상을 좀 더 아름답고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 할 수 있고 또 누구나 바라고 원하는 세상을 만들어야 할 이제 의무와 책임을 해야 할 시간이 되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지상낙원 추진본부라는 것을 만든 목적도 이제는 시기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사람이 이 중요한 것이고 자 지금 첫 번째, 두 번째의 문제점을 말씀드렸는데 이 민주화 공산주의라고 하는 것 말고 제3의 국가 형태를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자, 그렇게 되면은 입법, 행정, 사법이라고 하는 이 구조도 바뀌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것이 무조건 제가 뭐 좋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너무 진부하다.
그리고 이 상태로 계속 가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라고 할 때 아마 많은 분들이 생각할 적에는 대안책이 없다 보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인정을 하지만 이것은 완벽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완벽한 것은 뭐냐 하면은 도가 바로 서는 나라. 그래서 결국은 정치라는 것은 사람을 어떻게 하면은 잘 다스려 가지고 사람들이 잘 살고 행복하게 만드나 하는 것이 그것을 연구해 가지고서 지금 탄생된 것이 정치 구조 아닙니까? 자, 이것을 하는 주체 사람들이 깨어나서 그리고 오래된 영혼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많은 지혜가 모여 가지고 하나의 도의 왕국. 또 왕이라는 말이 붙으면 또 좀 이상하겠네요. 지상 낙원이라고 하는 것을 건립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랜 옛날서부터 내려오는 하나의 수도인들 간에 많은 이상향을 꿈꿨던 그런 내용인데, 자, 앞으로 우리가 점차 깨어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깨어나는 것은 대자연의 법칙과 그래서 하늘, 땅, 이 사람이 조화롭게 한 법이 바로 이 도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도로서 세상을 운용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를 만든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사람이 주가 되어야 하는데, 이제는 이 수련하는 사람들이, 도를 닦은 사람들이, 수행자들이 이제는 나서서 이 세상을 갖다가 바르게 잡아줄 수 있도록 하여야 될 시기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지상낙원 건립 추진 본부를 지금 발족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함께 하셔서 그동안의 많은 지혜를 모아가지고 새로운 세상, 변하지 않는 법을 만드는 나라. 이 변하지 않는 법이라는 것이 영법이라고 합니다. 영원한 법을 만드는 나라가 앞으로 전 세계의 리더가 됩니다. 자, 이것이 불가능할까요? 사람들 내면 속에 가장 밝음, 그 다음에 가장 어진 마음, 그 다음에 바라는 그 희망, 이런 것을 전부 아울러서 이것을 지혜롭게 이 하나의 시스템과 제도를 만들 수가 있고, 이 민주주의라는 것도 200~300년 거치면서 지금 변화가 됐는데, 우리나라의 그 특수성을 잘 살려서 민주와 공산을 아울러서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로다가 통합을 해서 가장 엑기스를 뽑아가지고 인류가 가장 좋은 쪽으로다가 만드는 그러한 작업을 함께 해나가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것은 어렵지만 또 어떻게 보면은 누구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희망, 소망, 그리고 내면에서 우러나는 그 행복, 이것이 만족하도록 만들어주는 시스템은 하늘, 땅, 사람, 천지인의 이치에 맞도록 하는 홍익인간 제세이화라고 하는 그러한 세계를 꿈꾸고 만드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수도인들이 세상을 위해서 답을 하여야 될 시기입니다. 그래서 많은 수도인들이 모여서 지혜를 짜가지고 지상 낙원을 어떻게 하면 건립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추구하고, 그것이 많은 사람들과 공감을 얻게 되면은
새로운 아주 미래지향적인, 그리고 그것이 하나의 영원히 바뀌지 않는 법으로다가 만들어서 이것이 앞으로 세세토록 우리가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것을 만들어야 합니다. 자, 지금 그 시점이 되었습니다. 그 시점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지금 몸살을 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누구나 바라고 있는 세상, 그것을 이제 이루어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제가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최종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은, 이 정치는 역사적 흐름으로다가 변화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전에 만들어진 이제 그 우리가 말하는 민주주의라는 그 제도가 안 맞는다는 것이고, 또 민주가 싫으면 공산밖에 없고 공산이 싫으면 민주밖에 없는 이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황에서 뭔가 새로운 것이 생겨야 되는데, 그 중심은 사람이 중심이 돼야 된다는 것이고, 그 사람의 중심 안에는 오래된 영혼들, 수행한 사람들이 모여서 이 세상을 좋게 만들어야 하고, 또 그렇게 했을 때 하늘과 땅, 사람의 이치에 어우러지도록 이 탄생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함께 해주셔서 앞으로 좋은 세상, 지상낙원 건립을 반드시 이루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